부산도시개발 이창경 상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리모델링을 왜 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을 도대체 왜 빨리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모델링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와 그런 것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리모델링 부분은 다른 거는 이제 여러 가지 건축법상에 완화받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 완화되는 부분 때문에 실제 리모델링을 진행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지 안의 조경이라든가 공개 공지, 건축선, 건폐율, 그 다음에 공지, 높이 제한, 그 다음에 정북 방향 1조를 제외한 1조, 이런 것들에 대한 완화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건축물의 용적률 부분입니다. 자,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요. 이촌 현대아파트가 지금 이제 이촌동에 아주 정비 사업이 아주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 용적률이 지금 230%입니다. 근데 보면 리모델링 후 310%로 증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럼 재건축으로 진행한다 그러면 이제 250%라 그러면 1:1 재건축밖에 안 되는 현장인데, 어쨌든 일반 분양을 넣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광장동의 상록타워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이 398%입니다. 센시빌이 350%인데 그거보다도 더 높죠. 이런 경우는 아예 재건축은 불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리모델링으로 건축 심의를 533% 통과된 사례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오금동 아남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283%였는데, 여기 지금 이제 착공하고 2주 완료된 이후에 착공 이후 일반 분양을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432%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으로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되겠죠. 250% 대비 거의 한 200% 이상 올라갔으니까요. 근데 청담 건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단합니다. 기존에 397%였는데 이번에 건축심의 통과가 575%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250% 대비 더블이 넘는 숫자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이건 건축심의를 다 완료된 단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심의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단지들을 보면, 밤섬 현대가 기존에 397%이고 계획용적률을 지금 557%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잠원 해밀리 같은 경우가 288%였는데 430%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센텀 센시빌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으로 직접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진행할 때는 대략 495%의 계획 용적률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재건축으로 진행하게 될 때는 임대아파트 25% 넣고 기부채납 넣고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재건축 용적률을 보면 250%가 채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센텀 센시빌의 350%짜리를 가지고 재건축을 진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32평짜리가 24평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분양도 못하겠죠. 그럼 분담금 더블이 되고,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들도 나중에 입주하실 때 당연히 평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3, 4억 내지 4, 5억을 추가로 분담금 외에도 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리모델링 쪽으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겠죠. 다음 보시는 거는 이제 머니투데이에 나온 뉴스인데요. 리모델링 단지에 대해서도 용적률 높이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9월 17일자 머니투데이 뉴스에 이렇게 나왔고, 이게 서울시 관계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재건축, 재개발과는 달리 리모델링은 용적률 혜택에 따른 기부 체납에 대한 것이 규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정책 방향을 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무슨 소리냐, 임대주택이 무슨 소리냐 하고 난리가 나니까 내년에 이제 2월 대선 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10월 7일이죠. 한국경제에 나온 뉴스인데 리모델링 임대주택 의무화는 안 하겠다. 이게 뭐냐면 의무화를 안 한다는 얘기는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 임대주택을 꼭 넣도록 하는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서울시 자료를 보시면 자 전용 면적을 완화시키는데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넣으면 대신 10%를 인센티브는 주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당장은 의무화를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자 인센티브로 10% 더 줄게. 그런데 나중에는 자, 지방선거 끝나고 분위기 봐가지고 그때 임대주택 의무화도 진행될 수가 있다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용인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달에 용인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자 리모델링 용적률에 대해서 300%만 주겠다. 300%만 줘도 니네 뭐 250%에서 300% 올라가면 충분하지 않느냐. 니네들도 나머지 돈은 니네 돈으로 내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용인시 전체 리모델링 사업이 급제동이 걸렸어요. 그래서 연합회에서 집단 반발을 하면서 지금 이제 주업장님이 이렇게 뭐 머리까지 깎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아직까지는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서울시에서 청담건영 같은 경우에 570%, 상록타워 같은 경우에 530%로 일단 건축심의가 통과된 현장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뭐냐면 리모델링에도 300%가 된다 그러면 사업성이 완전히 개폭망하는 거죠. 근데 센시빌의 경우 지금 350%인데 재건축은 아예 뭐 250%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자, 리모델링을 그나마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도 뭐냐면 한 400%대를 줘야 사업성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센시빌 니네도 30%로 끊어라 300%로 끊어라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센시빌은 재건축도 안 돼 리모델링도 안 돼. 그럼 뭘 기다려야 되냐면 나중에 구축돼서 무너지기 직전에 야 이거 특별 건축구역으로 바꿔서 자, 용적률 500% 줄게 1000% 줄 때까지 50년 기다려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용적률 때문이고 그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현재 제한을 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